this soda. Remy boys that know it. Fast money don't slow. No one can. 안녕하세요. 시전일보 포마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스텔라 관련 소식을 전달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스텔라도 다음 달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테스트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테스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베타 버전도 아니고 정식 버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이 될 거는 12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강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결제 승인이 즉시 가능하고 두 번째로 수수료가 낮고 세 번째로 결제 정보 보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텔라에 적용된 라이트닝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에 적용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좀 다른 양상으로 개발이 되고 내용도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서 나온 코인이에요. 그래서 둘이 프로토콜과 그러니까 베이스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적용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라이트코인에 적용되기가 매우 쉬워요. 그에 비해서 스텔라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에 적용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스텔라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에 적용된 버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고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기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4월 1일에 테스트 버전이 나올 거고 그리고 10월 1일에 베타 버전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품에 그러니까 서비스에 직접 적용이 되는 거는 12월 1일이라고 합니다. 스텔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봐 간략하게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같은 경우는 올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스텔라에 적용시키는 거, 그리고 그거는 12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더 큰 프로젝트인데 SDEX, 그러니까 스텔라 기반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거래소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중앙 집권에 대한 거래소들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많이 해결하는 탈중앙 집권에 대한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G20 회의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20가 진행이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규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사국끼리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 이 부분이 핵심인데 어떠한 합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G20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그게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G20 리스트인데 브라질, 한국,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양한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국끼리 합의를 보는 게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사를 보시면 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회의 그리고 논의를 6월에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사국끼리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좀 합의를 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합의를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전 트랙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 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는 ICO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ICO는 사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게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본세탁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빅 거래소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좀 거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가 발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좀 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경우는 비트코넥트 같은 거 그리고
US 테더 같은 코인들이 암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비피닉스 거래소 같은 경우 좀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유빗이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유빗 같은 경우는 해킹을 2번 당한 거래소예요. 근데 지금 이미 세탁을 하기 위해서 또 간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빗이라는 회사 전에 야피안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 4월에 55억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를 당했습니다. 6개월 만에 유빗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자명을 바꾸고 12월에 다시 한번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규모가 좀 커서 170억을 털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고 바로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파산이 아니라 회사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배상 책임을 외면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금 규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허점을 노려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코인빈으로 서비스를 이전했다고 공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유의주시 할 거예요. 계속 방송에서 언급을 할 거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래소를 제가 볼 때는 4월이나 5월 때 다시 오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지금 4월, 5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아마 그때쯤 다시 오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피해를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놨기 때문에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 got this soul.